자, 이번 영상에서는 하이브 아티스트를 겨냥했던 유튜브 채널 운영 논란으로 떠올랐던 기업 패스트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죠. 하이브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했었던 유튜브 채널 중에 한 곳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을 받았던 스타트업이기도 합니다. 아기 유니콘으로 지정됐던 곳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악성 콘텐츠를 운영한 회사가 정부로부터 수억 원의 지원을 받아서 2달 전에 이런 기사도 나왔었죠. 중기부 아기 유니콘, 패스뷰가 사이버 해커, 아일린 르세라핌 비방하다 덜미라는 기사가 나왔었고요. 자, 그런데 오늘 5월 22일 이런 기사가 스포츠투데이에서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하이브 아티스트 명예훼손 혐의, 패스트뷰,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그리고 여기는 여성경제신문에서도 조직적 역발을 정황, 하이브 비방한 패스트뷰 관계자 검찰 송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읽어보면서 그리고 여기서 좀 이따 팀장이라는 인물이 나올 겁니다. 그 인물이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는 저희가 모르지만 그 팀장이라는 직책에서 있던 분이 했던 인터뷰 또한 영상 말미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그 2달 전에 요 영상 정부 지원받은 아기 유니콘 패스트뷰 현대차이어 하이브 공격 후 책임 회피라는 영상을 만든 뒤로 패스트뷰의 스타일로 제가 쇼츠를 하나 만든 게 있었죠. 요걸로 빠르게 패스트뷰가 어떤 곳인지 빠르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나요? 이게 유니콘 패스트뷰 알고 보니 사이버 레카 한복관 연 매출 330억 투자금 125억 유치 정부에서 아기 유니콘이라면 지원금까지 받았다고. 근데 하는 짓은 사이버 레카 아일린 표절 르세라핌 논란 그냥 커뮤에서 떠도는 루머 모아서 쇼츠로 포장 자극적인 제목의 납치성 영상 반복적으로 올리면서 조회수 빨아먹었다고.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알아? 이걸 운영한 게 그냥 개인 유튜버가 아니라 정부 지원까지 받은 기업이라는 거. 하이브가 사이버 레카 채널 추적하다가 구글에 증거 요청했더니 피플박스랑 다이슈 운영한 게 패스트뷰라는 사실이 딱 밝혀졌다고. 그리고 패스트뷰 말은 우린 그럴 의도 없었어요. 너무 당황스럽네요. 과거에도 현대차 관련 가짜뉴스 퍼뜨렸다가 소송당했던 전력이 있음.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가짜뉴스로 조회수 장사하다가 들키면 비방할 의도 없었어요. 시전. 근데 정부 지원금까지 받아가면서 사이버 레카질했다는 게 제일 소름 아닌가? 이 정도면 유니콘이 아니라 사이버 레카 왕국 아닌가? 이게 진짜 대한민국의 혁신 스타트업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패스트뷰 스타일로 만든 쇼츠로 거울 치료가 되려나 모르겠지만 역시 난 사이버 레카는 안 맞는 것 같은. 네, 이렇게 영상을 제가 만들었었죠. 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봤었고, 그리고 이런 스타일의 AI 보이스 오버로 연예계 이슈를 담아서 2가지 채널을 운영했습니다. 이 회사가 운영하는 채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하이브로부터 문제가 지적된 곳 그리고 명예훼손을 당한 곳은 다이슈와 피플박스라는 두 곳인데요. 요것도 좀 이따가 기사에 등장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기사 읽어보죠. 단독 하이브 아티스트 명예훼손 혐의 패스트뷰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님.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 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콘텐츠 스타트업 패스트뷰의 전 직원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직원, 그러니까 이미 퇴사를 했다는 건데 그 퇴사 타이밍도 궁금해지죠.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22일 업계와 수사 당국에 따르면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는 패스트뷰 소속이었던 인물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그러니까 수사당국이라고 소스가 붙여진 거 보니까 팩트 체크가 된 거죠. 경찰이 패스트뷰 측의 범죄 행위가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하이브는 패스트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피플박스 다이슈에 게시된 영상 다수가 허위 사실에 기반해 회사와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 채널은 아일린 멤버가 뉴진스 멤버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음식을 거론했다. 요건 이제 칼국수를 말하는 거죠. 그거는 진짜 소위 말해 억가였고요. 하이브 및 하이브 아티스트가 특정 종교와 연루되어 있다는 등의 영상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거는 그 단월드를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 2달 전에 3월 달에 나왔던 기사에 좀 더 나옵니다.
그리고 하이브는 이곳뿐만 아니라 뭐 커요잉 토끼장, 엔터픽, 그리고 뉴진 스팸, 이슈탄, 왕잼 이슈 채널 또한 고소를 했었죠. 그리고 뭐뭐뭐뭐가 다널드와 엮이고 있는 이유, 뭐뭐가 갑자기 비호감된 이유, 퍼도 끝없는 뭐뭐 노래 표절 의혹, 외색 논란 휘말렸다는 뭐뭐뭐 현 상황 등의 콘텐츠가 대표적이다라고 있었었고, 그리고 당시에 이 기사에서는 페이스북 관계자는 해당 채널은 뭐 사회적 이슈나 커뮤니티 등에 있는 내용을 쇼츠로 만들어 공유하는 곳으로 하이브나 산하소속사의 아티스트를 공격 또는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상황, 모든 조사에 선실이 임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커뮤니티 등에서 회사 대표는 물론 전 대표까지 끌어들여 허위사실 유포와 인격 모독까지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고발 조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으나 오늘 기사에 따르면 경찰 측에서 이 사안을 심각하다고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거죠. 이때 이 페이스북 관계자의 그 코멘트를 생각을 하면요. 자, 그래서 그 하이브 측에서 이제 그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두 채널은 아일릿과 르사라핌을 이제 메인으로 타겟팅을 했습니다. 피플박스가 좌측에 있고 그리고 다이슈가 우측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일릿 같은 경우는 뭐 뉴진스 광고 안무까지 따르는 아일릿, 그리고 뭐 너무 많은 컨셉과 안무 등은 베껴서 다 셀 수 없을 정도다. 그리고 뉴진스를 표절해왔다. 또 뭐 하이브 얘기, 그리고 방시혁 씨 얘기, 그리고 게이모어 언니들은 하이브 임원 및 르스라핌, 그러니까 콩쥐팥쥐 그 프레이밍이죠. 하지만 뉴진스는 하이브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았고 역대급 지원을 받았죠. 돌판에서 아이돌판에서 이만큼의 지원을 받았던 그룹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대우가 남달랐던 거는 르사라핌이 아니라 뉴진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경솔함이 하늘을 찌르는 아이돌 관련해서 아일릿이 뉴진스 민지의 칼국수 논란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칼국수를 반복적으로 외쳤다. 요거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었죠. 억까다. 나중에 조만간 영상 따로 만들어야겠네요. 자, 리마인더로. 그리고 뭐 마름모 하트를 표절하였다. 그리고 아일리 원이 허벅지 상처가 아토피, 지방 흡입한 것이다 라는 등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영상 총 4개를 게시를 하였다. 마름모 하트는 또 사실 뉴진스가 원조가 아니고 다른 곳이 또 원조인데 그것도 억가였고요. 아무튼 이런 게 영상이 패스뷰 기업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기업이 소위 말해 아기 유니콘으로 정부 지정이 되고 정부 지원을 받았던 사실이 또 문제가 됐었던 거고요. 르사라핌 관련해서는 뭐 외색 논란 프레임을 씌웠죠. 그리고 다널드 프레이밍도 씌웠고요. 여기 보입니다. 여자친구가 다널드와 엮이고 있는 이유, 그리고 르사라핌 외색 논란 휘말렸다는 르사라핌 현 상황, 그리고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조회수는 뭐 몇십만에서부터 더 많이 찍힌 영상도 있을 거라고 좀 가늠이 되고요. 자, 다시 기사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이브는 이들 영상을 특정 기업, 아티스트를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소위 역바이럴 행위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역바이럴이 사실 지금까지 뭐랄까 법적 판결을 정확하게 받은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는데 사회적으로 대단히 저는 위험한 행위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라도 이게 철저히 좀 바로잡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페이스뷰가 올린 영상들은 형사 고소 외에 민사 소송에도 휘말려 있다.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스뮤직은 지난해 8월 페이스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포함해 총 7개 채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서피나를 신청해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특정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기억하기로는 총 7곳입니다. 채널이. 네, 여기 있죠. 자, 돌아가고요. 피의자는 페이스북에서 팀장급으로 이미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의 혐의 일체가 인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이 퇴사 타이밍이 언제인지, 그리고 이 조사 과정에서 혐의 일체가 인정됐다면 모르겠습니다. 이 배후에 누가 있을지 그게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질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경제신문에서 조금 더 다루기 때문에
좀 이따가 다뤄보도록 하고요. 피의자가 여기 나오네요. 피의자가 독자적으로 이 같은 영상 제작을 실행했는지, 회사의 지시를 따랐다면 누가 어떤 이유로 조직적으로 특정 아티스트를 음해하는 영상을 만들었는지 등이 추가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하나 더 더하자면 회사의 지시를 넘어서 만약에 배후에 누가 의뢰를 했다면, 의뢰를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이유로 했는지, 그것도 추가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패스뷰는 2015년 설립된 컨텐츠 제작 및 유통 스타트업으로 피플박스, 다이슈, 디페스트, 스왕, 뉴 오토포스트, 민미디어 등 다수의 컨텐츠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뉴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이전에 다뤘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진짜 채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컨텐트 팜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어서 거기로부터 이제 조회수 그리고 광고를 뽑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님께서 작성해 주신 기사고요. 그리고 이제 단독이었죠. 오후 2시 29분에 나왔었는데, 여성경제신문에서 오후 4시 10분쯤에 조직적 역바이럴 정황, 하이브 비방한 패스뷰 관계자 검찰 송치라는 제목입니다.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이는데 좀 더 다른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패스뷰 관계자가 지난해 하이브 아티스트를 비방한 영상 수십 건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콘텐츠 스타트업 패스뷰 관계자가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단순 수익 목적을 넘은 제3자 의뢰,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해당 콘텐츠가 조직적 음해였는지 여부에 수사 관심이 쏠린다. 그래서 이 기사에 비해서 좀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제3자가 개입을 하진 않았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중요한 질문을 함께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업계와 수사 당국에 따르면,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었죠.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이 패스뷰 측의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거는 제가 스킵을 할게요. 똑같은 내용이고. 자, 근데 이 부분이 살짝 다릅니다. 패스뷰 측이 제작한 하이브 아티스트 관련 비방 영상은 대부분 쇼폼 컨텐츠였는데, 이 형식은 조회수당 광고 수익이 낮아 단순한 수익 목적만으로 제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낮은 수익성을 감안할 때 단순 조회수보다는 제3자의 의뢰를 받고 제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금정적 대가를 받고 사실이 아닌 영상을 제작했다면 이는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영상을 제작한 것도 잘못이고, 그리고 이 금전적 대가를 준 측도 잘못이 있겠죠. 피의자의 혐의 일체가 인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뭔가 큰 게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미 패스뷰를 퇴사한 것으로 알려진 팀장급의 피의자가 이러한 영상 제작을 독자적으로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회사의 지시를 따랐다면 누가 어떤 이유로 조직적으로 특정 아티스트를 음해하는 영상을 만들었는지가 추가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이거는 아까 얘기했었고, 패스뷰는 파인만 자산 운용, 파트너스 인베스트먼트, DSC 인베스트먼트, 스파클랩 벤처스 등으로부터 총 125억 원의 누적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KB캐피탈도 패스뷰 5억 원 규모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그래서 좀 뭐랄까, 관련 플레이어들이 있긴 한데, 이건 이제 뭐 자본가들이니까. 지난해엔 중소벤처기업부의 아기유니콘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자, 회사 측에 따르면 이 부분, 패스뷰는 2024년 매출 330억 원을 기록하며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의하면 2023년 매출은 166억 원으로 1년 만에 약 2배 증가했다. 여성경제신문 김정수 기자님. 자, 이 부분이 뭔가 굉장히 흥미롭죠. 하필이면 2024년 하이브로서는, 그리고 하이브 아티스트의 팬이나 하이브 주주로서는 정말 기억에 남을 그 한 해, 그리고 아일릿과 르사라핌 이외 다수의 하이브 아티스트들이 공격이란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던 그 해에 패스뷰의 매출이 2배 증가를 했다는 게 뭔가 흥미롭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약간 여지를 남기는 기사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볼 것도 없이 패스뷰 측에서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한 바입니다.
AI 콘텐츠 전문 패스뷰 24년 매출 330억 돌파. 그렇죠? 매출 160억이었는데 이게 330억으로 올랐다. 영업이익도 전년에는 적자였는데 흑자로 돌아섰다. 이게 과연 어찌된 일일까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은 이거는 좀 물음표로 남겨두기로 하고 다음에 우리가 볼 거. 그리고 이 결과 때문인지 2025년 아시아 태평양 고성장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패스뷰가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사 여성경제신문이 추가로 좀 뭐랄까 던진 질문을 정리를 하자면 일단 수사 단계 그리고 아까 스포츠투데이 기사도 정리를 하자면 수사 단계는 이제 경찰에서 검찰 기소 의견 송치가 확인이 됐고요. 피의자 신원은 팀장급 직원 그리고 퇴사자이죠. 근데 단독 실행은 어려웠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줬고요. 그리고 제작 동기는 제3자의 의뢰 가능성을 또 여성경제신문은 제기를 했고 수익성이 낮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이 따로 있지는 않을까라는 질문이고 법적 대응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하이브가 이미 취한 법적 대응이고요. 그리고 패스뷰 같은 경우는 기업으로서 2024년 매출이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했다. 그리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다. 때문에 시사점이라 함은 단순 사이버 해커가 아니라 계획된 콘텐츠 공격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팀장급이라 했잖아요. 누군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영상 팀장이라는 분이 패스뷰와 이제 뭐 HR 개념으로서 인터뷰를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읽어보면서 어떤 동기가 있었을지 혹은 이분들이 일하는 방식은 무엇일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름은 가렸고요. 왜냐면 이분이 진짜 그분인지는 모릅니다. 그 퇴사한 그 팀장인지는. 왜냐면 이 인터뷰는 2021년에 나왔어요. 2021년에 나왔는데 2024년이면 뭐 3년간의 시간이 있었겠죠. 그랬기 때문에 뭐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퇴사를 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거 우리가 모르니까 좀 뭐 추측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 인터뷰 같은 경우는 패스뷰 공식 블로그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여기에 이제 이분 인터뷰 대상의 사진도 있는데 잘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피플박스의 그 채널 아트워크입니다. 채널의 이제 뭐 썸네일이라고 하나 아니면 채널 아트라고 하죠. 이게 흥미롭게도 지금 피플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다르죠. 연보라에서 좀 진한 보라인데 하이브가 제출한 이 자료에 보면은 당시에 썼었던 이게 보이죠. 채널 아트가.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서도 피플박스를 운영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에 따르면. 그런데 뭐다 아직 이게 정확히는 누구인지는 모른다. 아무튼 인터뷰를 한번 빠르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읽어볼 거예요. 영상팀장,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이것부터가 뭔가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왜냐? 패스뷰가 만든 이런 컨텐츠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컨텐츠의 성격을 생각해 봤을 때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는가는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자,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패스뷰 영상팀장 누구누구입니다.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다는 모토를 지닌 영상팀 내 열정 만수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상팀에서는 패스뷰 자사 및 고객사의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기획, 촬영, 편집하고 그리고 댓글에서 이분의 성함을 좀 언급하시는 거는 자제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기사를 통해서는 나온 게 없으니까요. 자, 유튜브 채널들을 관리 운영하는 일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패스뷰 입사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대학교에서 영상 제작 학과를 전공했고 이후로도 계속 영상 관련된 일을 해왔어요. 첫 직장은 인기 가수들을 다수 배출한 유명 음악 학원이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좀 업계에 좀 커넥션이 있을 수도 있겠죠. 주로 공연 영상이나 오디션 영상 편집 업무를 담당했다. 이어서 들어간 MCN 회사에서는 광고 영상, 예능 영상, 뮤직비디오, 브이로그 등 다양한 영상 제작 업무를 경험을 했고 제가 영상 일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그동안 중간중간 돌잔치, 이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프리랜서로도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패스뷰에 합류하게 된 이유.
유튜브가 한창 활성화된 시기에 FASB에서 유튜브 영상 제작 팀원을 충원한다는 공고를 보게 됐다. 다양한 일을 하는 걸 좋아하고 도전을 즐기는 제 성향과 회사가 잘 맞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다. 물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에서 더 좋은 배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한몫을 했다. 2차 면접 때 이제 면접관이었겠죠. 그분이 FASB에서 운영하는 수십 개의 자사 채널들을 소개해주면서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을 말씀해 주셨다. 그때 눈이 반짝 뜨였다. 그동안 다양한 영상을 마음껏 만들 수 있는 일을 꿈꿔왔는데 FASB에서라면 실컷 해볼 수 있겠구나. 이제 굳이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꿈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졌다. 현재 영상팀에서 진행하는 업무와 필수 역량에 대해 소개를 해달라. 영상팀에서는 자사 유튜브 채널 및 커머스 영상 제작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외부 파트너사로부터 요청받은 영상 제작권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 현재 영상팀 내에는 총 10명의 PD분들이 계신다. 1인 PD 체제인 만큼 팀원 모두가 기획부터 촬영, 연출, 편집까지 두루 할 수 있는 영상 전문가들이다. 기본적으로 각자 담당 채널에 대한 모든 업무를 소화하되 보다 더 특화된 영역에 따라 비중을 조금씩 달리해서 업무에 투입을 하고 있다. 팀장인 저는 전체적인 총괄 역할과 주요 기획 영상에 대한 촬영, 연출 등의 실무를 함께 도와 진행을 하고 있다. 자, 유튜브 특성상 많은 영상 제작과 빠른 이슈 대응이 이루어져야만 채널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PD 개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저는 어떤 영상을 만들더라도 급변하는 이슈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영상 제작에 있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기획할 수 있는 주도적인 업무 수행력도 필요한 역량 중 하나다. 그리고 이 부분, FASB 영상팀만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자체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있는 만큼 FASB에서는 보다 자유롭고 다양하게 영상을 만들 수가 있다. 틀에 박힌 채 시키는 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의도와 아이디어가 반영된 영상을 만들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환경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 모르겠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있겠죠. 그러니까 첫째, 개인의 뭐 일탈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고, 우리 지금 이게 진행된 사건에 있어서 혹은 회사 차원에서 시켰다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팩트리 만약에 진실이 우리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개인의 일탈 혹은 회사에서 지시함 혹은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회사에서 지시를 하고 개인이 받았음. 근데 이분이 이제 4년 전이죠. 했던 인터뷰에 따르면 내 의도와 아이디어가 반영된 영상을 만들었다라는 쪽으로 프레이밍을 한다면은 약간 좀 개인의 일탈 쪽으로 프레이밍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그리고 FASB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 미션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신규 채널 하나당 구독자 수 30만 명, 평균 조회수 200만을 달성하는 게 제 첫 번째 목표다. 사실 지금도 몇몇 콘텐츠들은 조회수가 300만을 넘어가기도 한데 아직 초기라 아직 완전히 안정화된 상태는 아니다. 지금 몇 명이죠? 지금은 19만 명인데 여기는 사실 작년부터 이게 문제가 지적된 이후로 활동이 끊겼습니다. 네, 활동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끊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네,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자, 돌아가시면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좀 흥미로운데 외부 영상 제작 수주를 많이 받아서 더욱 다양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 부분이 좀 뭐랄까 흥미로웠던 이유는 그 의뢰인의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수주라는 말은 제3자 클라이언트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죠. 그러니까 그냥 자사 채널 콘텐츠가 아니라 의뢰 기반 영상도 제작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번 이 역바이럴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콘텐츠들이 외부 의뢰에 의해 제작되었다면 그냥 조회수를 소위 말해 빨기 위해 제작된 콘텐츠가 아니라 조직적 음해에 가까운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발언은 이 가능성이 내부에서 당연시 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도 흥미로웠습니다.
자, 이전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패스뷰 멤버로서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을 꼽는다면, 이전 회사에서는 내가 아무리 영상을 잘 만들고 영상 조회수가 높아도 거기에 대한 성과 보상은 따로 없었다. 그런데 패스뷰에서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서 컨텐츠에 대한 반응이 좋거나 채널 운영이 잘 되거나 영상 퀄리티가 좋으면 매번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매달 성과금을 받다 보니까 하루는 전세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갔는데 소득 제한에 걸려서 대출을 못 받을 뻔한 적도 있었다. 저는 그냥 영상 일 자체가 좋아서 열심히 하는 건데 거기에 보상까지 따르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저도 일을 더 잘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 퍼포먼스에 따라서 월 단위의 인센트 지급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조회수, 반응, 퀄리티 등 정량 지표 기반의 평가 체계가 긍정적 보상과 직결이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회수 중심의 컨텐츠 생산을 유도할 수 있죠.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논란이 있어도 퍼포먼스만 좋다면 이게 묵인되거나 그 논란의 여지가 혹은 권장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 차원의 책임 가능성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패스뷰는 땡땡땡이다. 패스뷰는 나에게 오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행복감을 가지고 일하면서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영상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가고 싶다. 이 부분은 감성적으로 훈훈한 멘트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패스뷰가 제작한, 특히 피플박스와 다이쇼가 제작한 컨텐츠의 성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아이러니하죠. 네, 매우 아이러니하죠. 실제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고 했던 그런 컨텐츠가 실제로는 특정 아티스트를 음해하거나 조작된, 그러니까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수단이었다면 매우 큰 의도와 결과 사이에 매우 큰 괴리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싶었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인터뷰는 2021년이었고요. 그리고 2021년의 이 업무 체계와 2024년의 업무 체계는 또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분 또한 담당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네, 2024년에 피플박스와 다이슈를 운영했던 거는 다른 팀장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 업무 환경을 좀 미루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기사에서 보자면 일단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수서경찰서가 패스뷰 관계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명시가 됐고요. 그래서 그냥 조사 단계를 넘어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본격적인 사법 처리가 수순이 진행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해당 영상들이 대부분 광고 수익이 낮은 숏폼 콘텐츠라는 점에서 단순한 조회수 수익 목적이 아니라 제3자 의뢰로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피의자가 이제 팀장급이죠. 그런데 단독 실행은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 물론 이런 동기부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동기부여. 그러나 이게 조직 차원에서 권장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제3자 의뢰가 있었다면 그건 더욱더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근데 해당 피의자는 기사에 따르면 팀장급이었지만 전직 직원이고 현재는 퇴사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흥미롭게도 패스뷰는 2024년 매출이 3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를 성장을 했다. 그래서 해당 인물이 패스뷰 사건의 피의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인터뷰 내용만으로도 현재 논란에 연루된 이런 패스뷰의 조직 문화와 컨텐츠 전략을 유추할 수 있는 좀 중요한 단서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댓글을 작성하실 때 좀 조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각자의 이런 이론이 있죠. 누가 배우에 있을 것인가? 배우는 무조건 이 사람이다. 혹은 배우는 무조건 이런 업체다. 이런 기업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유롭게 남겨주신 거는 좋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댓글을 남길 때는 제가
여러 번 자주 강조해드리듯이 우리가 쓰는 이 글자에 대한 책임을 느끼면서 댓글 작성해 주시고 소통을 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좀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생기다면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